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인사들이 독일 현지에 가서 직접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요, 독일의 지방자치와 한국의 지방자치가 분명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지자체의 재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지방자치 체제의 재정 상태는 한국보다 좀 더 양호합니다. 부족한 세수나 부실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지방자치 체제의 재정 수준은 건전한 편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독일만큼의 수준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는 독일의 역사적 배경도 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분권의 전통이 긴 나라입니다. 지방자치마다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로 독일의 지방자치 체제의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독일에서 정치 사상적으로 자유민주당과 기독교 민주당이 공통으로 지지했던 사상인데요. 보충성의 원칙이란 정책 결정 시에 지방자치 체제에서는 현안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하위 정치 공동체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여 상위 단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은 지역 내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어려울 때 상위 단위인 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필요시에는 다시 연방정부 단위로 올라가는데요. 최근에는 그 윗단계인 유럽연합 차원으로까지 문제가 올라가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독일의 이러한 지자체에 주어진 분권과 보충성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방자치 체제의 구조는 독일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자주권도 그리 높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정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 정치와 독일이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독일에서 배울 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지방자치단체 인사들이 독일 현지에 가서 직접 배우고 오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지방 정책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독일 연수 프로그램은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일 연수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8에서 10명의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프로그램의 주제와 관련된 독일의 해당 전문가를 만나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의 지방의원으로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독일의 정부 부처나 기관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도시협의회를 찾아가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담당자를 통해 설명을 듣기도 하며 이들에게는 독일의 지방 정치인과 직접적으로 대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2009년 9월에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 주는 인구 약 2천만 명이 밀집해 있는 주로서 서울의 수도권에 비유할 수 있는 중요한 주입니다. 선거 일자에 맞춰서 한국 지방의원들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방문했는데요. 한국 지방의원들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펼치는 선거전도 보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장을 방문해서 투표 현장도 보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밤에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까지 관람하는 등 한국의 지방의원들은 독일의 지방자치를 옆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1년에는 한국의 지방의원들이 바로크 스타일 건축으로 유명한 드레스덴시를 방문했었는데요. 드레스덴시는 작센주의 주도입니다. 이 드레스덴시가 최근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 유지 때문이었습니다. 드레스덴시는 시의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만성 적자를 기록하던 시형 기업 등을 매각함으로써 시의 건전한 재정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지방의원들이 시를 방문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끝에는 항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일방적으로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습니다. 1987년부터 독일의 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저희 한양대학교가 지방자치에 관한 공동연구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1988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함에 필요한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양대학교와 나우만 재단이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한양대학교에 지방자치연구소를 설립하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서는 한국 대표가 저희 학교에 상주하면서 함께 일해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을 포함한 4개 도시의 지방자치 제도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독일이 주민을 정말로 잘 섬기고 주민 자치가 제대로 실행되는 그런 현장처럼 우리 강북구의 지방자치, 서울의 지방자치 제도도 예산부터 재정 그리고 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독일의 제도를 본받을 점이 많다,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네,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과 관련해서 한국이 독일로부터 배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상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한국은 벌써 분단이 64년째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거의 2세대를 아우르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독일의 분단 시간은 40년이었고 그 중에서도 베를린 장벽이 생긴 이후로부터 분단의 시간을 따지면 29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볼 때 독일의 분단 기간은 한국 분단 기간의 절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비율을 두고 보면 동독과 서독의 비율은 약 1대4였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인구 비율은 북한과 남한이 1대2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간과할 수 없는 큰 차이점의 하나는 바로 독일의 경우는 민족 간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근대사에서 2번의 큰 희생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서가 첫 번째이고 해방된 이후에는 동족 간의 전쟁이 낳은 분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2번의 세계 대전을 일으켰고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분단은 일종의 단죄의 의미로서 동독과 서독의 분단을 벌로서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90년 통일 당시에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에서는 독일의 통일 분위기를 두고 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이 다시금 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변국들과 이해 상충 문제를 한국은 겪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독일의 통일에 대한 상황은 다릅니다. 네, 오늘 나우만 재단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신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